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8살 마르지아가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 시집왔을 때 66세 시아버지 채춘배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집 귀한 성인데 말도 안 통하는 사람 데려와서 되겠나? 하지만 3년 후 이 무뚝뚝한 시아버지가 마을 회관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 사람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도대체 이 외국인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언어도 문화도 다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국경을 넘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는 감동 실화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1년 봄, 전라남도 장성군의 작은 농촌 마을에 특별한 며느리가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출신인 마르지아 알리예바, 28의 밝은 웃음을 가진 여성이었죠. 그녀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남동생을 뒷바라지하다가 한국으로 시집왔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채춘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참나 아들 놈이 뭘 데려온 거야? 채춘배는 농협 앞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 트럭 운전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5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후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국제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정말로 외국인 며느리가 오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르지아는 처음 시댁에 왔을 때부터 부지런했어요.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아궁이에 불을 떼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마당을 쓸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어느 날 장터에 나간 마르지아가 시아버지 트럭에 감이 떨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말없이 다가가서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동네 어르신 하나가 말했죠. 춘배야, 저애 참 야무지다. 말은 못해도 마음은 곱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르지아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어요. 아들은 농사일로 바빠서 집에 거의 없었는데 마르지아는 혼자서 모든 걸 배워나갔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부터 제사 음식 만드는 법까지, 심지어 아궁이 불 때는 법까지 터득했어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지켜보다가 어느 날 중얼거렸습니다. 그릇 쪼가리 하나 안 깨트리네. 마르지아의 손은 정말 빨랐어요. 고추장 담글 때도 된장 담글 때도 시어머니 없이 혼자서 해냈거든요. 유튜브로 한국 요리를 배우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물어가며 하나씩 익혀갔죠.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평생 이 동네에서 살면서 외국 사람과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마르지아가 시아버지 방 앞에서 작은 소리로 울고 있는 걸 들었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요? 고향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하는 말이었죠. 시아버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외국인 며느리가 얼마나 외롭고 불안해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마르지아에게 말을 걸었어요. 밥은 먹었나? 단순한 인사였지만 마르지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아버지.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부터 둘 사이의 벽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그해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논에서 일하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마르지아가 점심을 가져다 주러 가다가 발견했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땅에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보고 마르지아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119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절박함이 전해졌습니다. 응급차가 올 때까지 마르지아는 시아버지 곁을 지키며 계속 말을 걸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병원 가면 나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게 된 시아버지. 마르지아는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어요. 아들은 다른 지역 일터에서 급히 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혼자 남은 마르지아는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아빠. 제발 괜찮아지세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시아버지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건 며느리의 빨갛게 운 눈이었어요.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마르지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외국인 며느리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보니 내가 이 집의 기둥이구나. 그런데 마을에서는 마르지아를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마을 이장은 노골적으로 불편해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이장이 마르지아에게 말했어요. 마르지아 씨, 조금 튀지 마시오. 우리 동네 질서라는 게 있어요. 너무 나서지 말고 조용히 사세요. 그 말을 들은 마르지아는 집에 돌아와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지만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동네 아주머니를 통해 이장이 며느리에게 한 말을 들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시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며 마을 회관으로 향했어요. 며느리는 모르는 일이었죠. 회관에 모인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 시아버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장님 그리고 여러분. 마르지아는 우리 마누라입니다. 우리 마누라한테 그런 말 2번 다시 하지 마시오. 춘배야 뭘 그렇게까지. 이장이 말하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온 후로 우리 집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우리 아들이 이제 살이 오르고 텅 비었던 집이 이제 정말 집다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배 말이 맞다. 그애 참 착하던데. 김치도 잘 담그고 인사도 잘하고. 이장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여름 법무부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마르지아의 국적 취득이 보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중간 브로커를 통한 결혼이라는 의심스러운 기록 때문이었어요. 물론 마르지아와 아들의 결혼은 진실한 사랑에 바탕한 것이었지만 서류상 문제가 생긴 거였죠. 마르지아는 그 통지서를 받고 주저앉아 울었어요. 나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한국에서 살 수 없는 건가요? 3년 동안 정들었던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를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시아버지는 정장을 차려입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평생 공무원 앞에 서본 적 없는 그가 담당자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읍소했어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누라가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김치도 담그고 제사도 지내고 우리보다 더 효도를 잘해요. 어르신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 담당자가 난처해하자 시아버지가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 사람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아들도 잘못될 것이고 저도 혼자 남게 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십시오. 그 진심이 통했는지 담당자가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시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도 마르지아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다라고만 했죠. 그해 가을 마르지아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농업기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지역 외국인 공동체에서 열린 한식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일이었습니다. 마르지아가 만든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맛본 심사위원들이 이건 정말 한국인이 만든 것 같다고 감탄했어요. 그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어르신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마르지아가 상을 탔다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배우더니 결국 해냈네. 예전에 곱지 않게 보던 이장도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너는 이제 장성이 딸이야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누구보다 마르지아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일을 도우면서도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요리도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봤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검토 결과 마르지아의 국적 취득을 승인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담당자는 지역 주민들과 시아버지의 탄원서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지아는 그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2023년 봄 마르지아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무표정했지만 혼자 방에 들어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손주가 생긴다는 기쁨과 함께 이 집안의 대가 이어진다는 안도감이 몰려왔거든요. 그해 겨울 딸 다혜가 태어났습니다. 하얀 피부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예쁜 아기였어요. 시아버지는 손녀를 품에 안고도 별다른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밤마다 아기 방에 가서 이불을 정리해주고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심지어 몰래 아기 이불에 자수까지 놓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마르지아가 수유를 하러 일어났는데 시아버지가 아기 침대 옆에 앉아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버지 왜 안 주무세요?
그냥 얼굴 좀 보려고. 시아버지는 쑥스러워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마르지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안아보세요. 할아버지잖아요. 그때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손녀를 품에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안고 있으니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다이야, 할아버지가 너를 잘 키워줄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거라. 마르지아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명절이 되자 시아버지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밭에서 가족 사진을 찍자. 고구마밭을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에는 시아버지, 아들 부부, 그리고 갓난아기 다이가 함께 있었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땅이 한국 땅이지만 이제 여기는 너희 둘이 가꾸는 집이야. 지금 마르지아는 완전한 한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동네 부녀의 총무까지 맡게 되었고 다른 외국인 신부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내가 반대했던 게 부끄럽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마르지아에게 물었어요. 내 고향이 그립지 않나? 마르지아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 고향은 이제 여기예요. 아버지가 계시고 남편이 있고 다혜가 있는 이곳이 제 진짜 고향이에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가족이 있는 곳이 고향이지. 아버지와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지만 그 사이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건 바로 마르지아였습니다. 국경을 넘어온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마음을 바꾼 진짜 기적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마르지아를 우리 마르지아라고 부릅니다.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진심과 정성만으로 모든 벽을 허물어버린 거죠. 한국의 정을 외국인에게서 배우게 된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마르지아는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떼고 시아버지께 따뜻한 차를 끓여드립니다. 그리고 다혜를 품에 안고 우리 딸아, 여기가 내 고향이야 라고 속삭여요.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와 손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달은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도 진심과 정성만 있다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때로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 우리의 전통과 정을 더 소중히 여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